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저희 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맨날 100번 복습을 갖다 주장을 하거든요. 100번씩은 복습해라. 100번을 갖다 복습해라. 맨날 얘기를 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100번 복습을 도대체 언제 하느냐? 과연 이게 가능하긴 하냐? 아마 이런 의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루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루피님은 사실 제가 오늘 두 번째 봐요. 그죠? 네. 그래서 루피님한테 이 공부 설명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죠? 자, 루피님 생각에도 제가 이제 100번 복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짐작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100번씩 복습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그쵸. 한 번, 두 번, 한 10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100번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 루피님은 본인은 나 복습 진짜 많이 했다 이거 몇 번까지 해봤어요? 저는 한 3, 4번? 네, 그래서 루피님은 지금 3, 4번 정도 얘기를 갖다 하시네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3, 4번, 많아야 뭐 10번? 저 25번까지는 봤어요. 항상 전교 1등 하는 여학생인데 근데 편두통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두통 고치는 방법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과외하려고 한번 상담했었는데 쫓겨났어요. 내 말을 믿질 못한 거야. 근데 정말 시청자 여러분, 편두통은요 축복이에요. 편두통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두뇌가 되게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걸리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공부 스케줄을 짜면 오히려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실제로 그런 학생을 갖다 제가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편두통에 대한 거는 꼭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우리 편두통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갑자기 다른 얘기고 전 루피님 혹시 편두통이? 있긴 한데 그래요? 업무를 막 정말 열심히 할 때만 생기는. 네. 뭐 간단하게 뭐 딴 얘기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반복적인 일을 하면 왼쪽이 그 다음에 신경 많이 쓰고 새롭게 뭔가 계획을 도출해내거나 이러려면 오른쪽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 균형 잡으려면 당연히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적당히 섞으면 돼요. 부족한 부분을 저는 그냥 이습복습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이 아프면 복습하고 왼쪽이 아프면 예습하면 돼요. 되게 단순한데 그 말을 왜 그 학생이 믿지 못했는지 아직도 그 학생 때문에 슬퍼요. 만약 그 학생이 제 말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저한테 과외를 했더라면 아마 그 학생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편두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딴 얘기했는데 자, 3, 4번에서 실제로 제가 최대 복습 많이 한 사람을 몇 번? 25번 본 적이 있다. 정말 이게 최대예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시험 공부다. 특히 우리 때는 이제 수능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더라? 전 이제 그 이름도 까먹었어. 전 머리 나빠요. 여튼간에 그걸 갖다가 보는데 저는 진짜 100번 다 기본 봤어요. 모든 과목 책을 다 100번 봤어요. 자, 그러면 원칙을 갖다 일단은 정해볼까요? 어떻게 100번이 가능했냐? 또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 100번 이상은 보자. 두 번째, 하루에 4시간까지만 공부하자. 어때요? 언뜻 보기에 되게 상충되지 않나요? 네. 100번을 봐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면 안 돼.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네. 마치 아픈 여자고 뒤는 남자여야 된다는 뭐 이런 식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됩니다. 이거는 공부의 정의와 관련이 돼 있어요. 공부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공부란 무엇이냐? 자, 공부를 갖다가 우리 민경 씨도 몇 년 했죠? 저는 초등학교 다 합치면 그래도 네네. 한 15년? 20... 최소 15년 이상 했겠죠? 그쵸, 네. 근데 정말 웃긴 게 공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쵸. 네, 공부가 뭐예요? 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네네. 지금 민경 씨 보면은 뭐
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란 뭘까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란 뭐냐면요, 모르는 것을 골라서, 이걸 전 선택이라고 그래요. 선택. 모르는 것을 골라서 복습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게 공부예요. 모르는 걸 골라서 복습하는 것.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걸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이거 말고 공부하는 거 뭐 딴 거 있나요? 연구나 실험이나 새로운 걸 찾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수학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도 결국 그 중에서 모르는 부분을 골라서 복습하면 돼요. 그러면 복습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뭐 이해하는 거다, 대단한 거다, 과학의 뭐 상대성 이론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선택해서 복습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면 그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복습을 통해서 쉬워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게 됩니다. 단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때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느냐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여기 이 두 사이에 찡겨가지고 엉거주춤하게 공부해요. 엉거주춤하게. 첫째, 선택을 하질 않아요. 자꾸 책을 다 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100번 복습이 왜 가능하겠어요? 자신이 있는 거를 자꾸 지우니까 점점 모르는 게 줄어드니까 복습이 100번 해도 시간이 남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저 하루 4시간 이상 공부 절대 안 했어요. 고3 때는. 오히려 고3 때는 더 안 했어요. 왜?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면요, 그 다음날 공부하기 싫더라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저는 공부할 때 그렇죠.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진짜 공부하려는 마음이 딱 있는 상태에서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효율도 좋아지는 거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하면 그게 공부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100번 이상을 봐야 한다.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고3 때 내내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국 300등 했으니까 저는 머리 되게 좋은 줄 알았죠. 제가. 난 머리 분명히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공부 방법이 정말 특이했던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처럼 공부했던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습 많이 했다, 여러 번 봤다 라고 해봤댔자 정말 20, 30번? 네. 근데 저는 진짜 100번 봤거든요. 남들은 문제집을 한 권 더 볼 사이에 저는 문제집을 한 권 물론 더 봤어요. 근데 100번을 채웠어요. 자, 수학부터 이제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자, 공식은 저는 100번이 아니라 1000번쯤 봤습니다. 1000번 넘게 봤어요. 진짜. 어쩜 10,000번 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공식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기껏해야 한 200개 정도 된다고 쳐보죠. 한번. 기껏해야 200개 된다고 치는데 공식은 정말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또 복습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갖다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같은 유형은요, 선택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100번을 하려면 그 부피가 줄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책 100권 쌓아놓고 100번 읽으라고 그러면 그 완전히 말도 안 되죠. 근데 책 한 권당 줄을 쳐가지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100번 복습하라면 이야기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골라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유형을 고르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걸 골라야 되고 같은 유형을 고르면 안 돼요. 즉 다른 유형들로 골고루, 그죠? 중복이 안 되게 최대한 골고루 문제를 골라가지고 복습을 갖다가 하면 100번이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저 수학은 100번 넘게 했어요. 한 2배 했을걸요. 한 200번씩 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때는 뭐 천재라는 그런 수학 문제가 있던 시절이에요. 옛날 고리골짜기니까 제가 84학번이거든요. 84학번인데
8사학번이면 진짜 옛날이잖아. 그죠? 예, 옛날 8사학번인데 천재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첫 문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 문제집이 그 당시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수학 정석은 당연히 한 번씩은 다 봤는데 막상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없어가지고 이 천재라는 문제집을 봐서 처음에는 첫 문제를 갖다 거의 다 풀었어요. 다 몰라가지고 진짜 아는 게 없었어. 선생님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도 그때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서울대 출신이셨는데 너는 서울대를 갖다 가고 싶어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성적은 절대 서울대 성적이 아니었어요. 저기 3학년 올라갈 때 성적이 반에서도 7등인가 8등인가 그랬을걸요. 근데 원하는 학교 쓰라고 그래서 서울대 써놨더니 선생님이 되게 심각하게 서울대 쓴 사람이 그때 2명인가 3명이었는데 불러가지고 따로 상담을 했어요. 그 나를 제일 마지막에 부르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그래 힘내라 이러고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성적이 엄청 올랐는데 수학이 계속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제가 이 천재라는 문제집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집을 갖다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나는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몇 번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거다.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재를 갖다 드디어 끝났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첫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게 된 거예요. 몇 번 복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100번은 넘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모르는 걸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이런 패드 같은 걸로 많이 작업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샤프하고 지우개만으로 했어요. 공부를. 무슨 얘기냐면 모르면 줄을 쳐. 알게 되면 지워. 그 다음에 모른다고 줄 쳐 있는 걸 갖다 계속 복습을 해 죽어라고. 당연히 100번이 되죠. 알면 지우고 모르면 줄 치고 이 과정을 되풀이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천재를 끝낼 때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막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집을 갖다 푸니까 뭐 알고 있는 게 워낙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모르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개수를 기억나지는 않지만 뭐 절반 이하였던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몇 권을 봤냐면 13권을 봤어요. 왜? 조금이라도 알만한 문제는 안 풀었어요. 아예 답만 보고 뭐 답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 언뜻 보고 내가 생각한 게 맞네 그럼 풀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는 풀 필요 없다 그러고 찍 치고 넘어갔어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아는 문제 풀면서 즐거워하는 분들은요 저는 혹시 사이코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 왜 아는 문제를 풀고 나서 맞았다고 좋아해요? 아는 문제를 풀 시간이 얼마나 아깝지 않아요? 난 진짜 아까운데 그 시간에 모르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더 복습을 해야죠. 수학 문제 푸는 거 갖고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모르는 문제를 찾아내세요. 자, 이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해야죠. 죽어라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칙을 하다 보면 13권인데 실제로는 아마 문제 수로 치면 한 권 반 정도 분량이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계속 지우면서 복습 안 했으니까. 비슷한 유형일 경우에는 한 문제만 골라가지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줄여가지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복습하면 수학 충분히 다 100번 이상씩 혹은 두 배, 세 배까지도 복습할 수 있어요. 즉 200번, 300번도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어를 볼까요? 단어부터 얘기할까요? 단어도 골라내야 돼요. 단어 막 골라내고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고 골라내야 돼요. 자, 보통 뭐 서울대 갈 때 우리 때는 한 5천 단어 정도면 서울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영어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뭐 7천, 8천, 뭐 심지어 10,000단어라고 쳐도요, 전 별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알게 된 단어, 자신 있게 된 단어들 빼내고 모르는 단어들 남긴 상태에서 계속 복습을 하면 아니 이 단어야말로 100번 복습하는 거 진짜 일도 아니죠. 엄청 쉬워요. 그죠? 단어는 진짜 모르는 것만 골라가지고 복습하는데 10,000단어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5,000단어만 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1등급까지도 가능한 단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넉넉하게 10,000단어 잡더라도 네, 모르는 거 골라내고 중복되는 거 골라내고
모르는 것만 다 체크해가지고 열심히 외우는데 이거 100번씩 복습 못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왜 100번을 못하는지 난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도요. 저는 외워야 될 문장하고 한 번 독해해야 될 문장하고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로 공부를 갖다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교과서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몇 페이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이거 18페이지짜리로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이걸 갖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게 합니다. 아주 입에서 줄줄줄 튀어나오게. 이러면요, 말하고 듣는 훈련이 다 끝나요. 미국 가서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원어민 발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원어민 발음이 있는 걸로 줄줄줄줄 입에서 이 18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아주 다 외워가지고 18페이지만 완벽하게 하면 저는 거의 뭐 절반 끝났다고 생각해요. 문장은. 그 다음은 문법 빼먹었는데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은요 진짜 100번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문법은 관련된 문법에 관련된 문장까지도 당연히 다 외워줘야 돼요. 뭐 최상급 뭐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 복습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는 원래 복습하는 거잖아. 아닌가요? 저 영어도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죠. 네, 저는 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 계속 푸는 학생들 보면은 쟤네들 도대체 왜 저런 죄송하지만 뻘짓을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요 그냥 막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집은요 한 권, 기본서도 딱 한 권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는 뭐 3,300제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출판사별로 뭐 3,300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문법 기본서 하나, 요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죽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처럼 문제집 더 풀고 싶으면 더 푸세요. 그러나 골라서 풀어야죠. 너무 쉬운 문제는 복습하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제발 골라서 복습하세요. 골라서. 그럼 100번 복습해도 시간 남습니다. 자, 암기 과목의 책 내용. 자, 이거는요 사실 트윈 페이지가 진리요 정답입니다. 트윈 페이지가 뭐냐면요, 우리 루피 씨가 처음이니까 트윈 페이지가 뭐냐면 이렇게 보통 이제 패드로 전 작업을 하고 굿노트로 많이 작업을 갖다 합니다. 뭐 이 앱이야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종이로 해도 됩니다. 종이로. 그래서 한쪽에는 원본, 모르는 거 중요한 거에 밑줄 쳐져 있고요. 한편에는 빈칸, 이렇게 빵꾸가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두 개를 비교해서 외우면은요 정말 8배 정도까지 효과가 납니다. 최대 8배까지. 그래서 이걸 다 외워요. 단위는 한 20개 정도? 단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은 한 5개, 뭐 한 페이지씩 외운다 그러면 뭐 20-30개로 늘어나지만 단어는 보통 20개까지, 문제는 보통 5개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외울수록 좋아요. 자, 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한 20개 되도록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씩 이렇게 열심히 외우다가 이쪽 가리고 여기 빵꾸 뚫어진 데 메꿔 놓고 이 작업을 갖다 하고 체크를 갖다 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굉장히 빨리 외워집니다. 막 종이에다 따로 써서 외우는 거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트윈 페이지로 하시던가 아니면 저 위에 제가 써놨지만 샤프하고 지우개를 들고 공부하세요. 샤프하고 지우개를. 그래서 모르는 거는 밑줄 치고 잘 알게 되면 지우고 계속해서 밑줄 친 것만 반복해서 외우다가 또 자신 있으면 지우고, 나중에는요 1000페이지짜리 책이어도 줄 친 거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남고 막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공부가 완벽해집니다. 공부는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걸 골라내서 복습하고 모르는 걸 골라내서 복습하고 약간 여유 있게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지울 때는 신중하게 지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과목을 다 100번 이상 복습해도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막상. 제가 경험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걸 확인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애들을 통해서. 자, 혹시 궁금할 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네. 4시간 안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고르기만 하면. 고르기만 하면. 네. 수학 공식 뭐 예를 들어서 한 200개라고 치면 제가 이제 실제로 가르쳐 보면 뭐 문과 수행 한 500문제, 이과 수행 1000문제만 외우면 돼요. 예. 그럼 서울대도 갑니다. 4시간 안에요? 4시간씩만 공부해도 네, 갑니다. 왜? 골라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왜 공부를 못 해요? 고르질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막연하게 공부해요. 단어도요 계속 외워요. 외웠던 거 또 외워. 외웠던 거 또 외워.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만 기억나느냐 하면 이 문제집에도 나오고 저 문제집에도 나오고 또 다른 문제집에도 나오는 건 자신 있게 풀어요. 근데 문제집 중에 한 문제집만 취급했던 문제는요 당연히 잊어버려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기억해. 그러나 한 번 봤던 거 어쩌면 2번, 사람에 따라서는 10번 밑에 거는 다 까먹어. 근데 20, 30번쯤 나오면 기억해.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확률에 기대서 공부를 한다고. 단어를 갖다 따로 외워서 완벽하게 내 걸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이 단어가 이 독해집에도 나오고 저 독해집에도 나오면 기억을 하고 독해집 한 권에 한두 번 나오면 절대 기억 못하고 대여섯 번 나오면 까물까물하고 한 10대 번 나와야 자기게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쓸데없는데 쏟는 에너지를 아껴주면 100번씩 복습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저 고3 때 시간 남았어요. 여름방학 때 너무 놀아가지고 성적도 좀 떨어졌었어요. 잠깐. 네. 믿고서 한번 해보세요. 네. 알았죠? 네. 네. 이 정도면 어떻게 설명이 됐을 것 같을까요? 이렇게 뭐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독자 여러분들이 100번 복습하는 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 권한들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불가능한 점이 발견되면 저한테 문의해 주세요. 분명히 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놓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단위는 중요합니다. 단위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그래서 5번씩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단위를 끊어서 복습 횟수도 한 번 할 때 한 5번씩 끊어서 복습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